자, 그러면 부동산 증여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아파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채가 있다고 했을 때 왜 부모님들은 팔지를 않고 자녀한테 줄까? 그거는 이제 내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안 해주면 자녀가 돈 벌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차피 뭐 양도에도 세금을 갖다 많이 내니까 그거 차라리 증여세 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주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증여의 행위가 주춤하죠. 그죠? 왜 주춤할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증여세,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증여세를 갖다가 떨어지는 걸 갖다 언제까지 기대를 하고 증여를 할 거냐, 그런 타이밍을 갖다 지금 고민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 의사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한번 증여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여재산을 갖다 평가를 갖다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고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갖다 보통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가 우리가 그 한 다음에 매매사례가액이 높은 게 확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 가액이 확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제액을 갖다가 빼주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에 우리가 보통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세율을 갖다가 10%에서 50%짜리 갖다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걸 3% 정도를 갖다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형태로 해서 빼고 나면 이제 증여세가 산출이 됩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가 같이 붙어 다녀요. 그렇지만 증여세는 증여세로서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산출하게 되면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취득세 할 적에 말씀을 갖다 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단순 증여로 할 수도 있고 부담부 증여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단순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 내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담부 증여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채무 승계액 부분은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갖다 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소유자인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받는 자녀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갖다 내는 구도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까지 납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세금을 갖다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갖다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대신 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추가적인 현금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과표에다가 또다시 현금 증여를 갖다가 엎어가지고 세금 계산을 갖다 하니까 세금이 확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갖다 해요. 예,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납부를 갖다가 보통 하시냐면 연 단위로 쪼개서 내는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통 활용을 갖다 많이 하시는 쪽이에요.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여력이 있어서 낼 수 있으면 내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눠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5억 원짜리를 갖다 줘요. 그러면 만약에 매년 1억짜리로 만약에 쪼개서 내면 이게 적용되는 세율을 갖다 낮추지 있을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갖다 보통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규정에서는 만약에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급해갖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갖다 다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재정산하고 재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갖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제 부분은요. 공제 부분은 배우자가 6억 원으로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할 때 성년한테 하게 되면 5천, 미성년한테 하려면 2천 정도가 주어지고, 반대로 직계 비속한테 할 적에, 예, 그때는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형제자매가 보통 되겠죠. 예. 그런 며느리, 뭐 사위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족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없어요. 예.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계에 따라서 이제 공제 금액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갖다 하시고. 세율은 과표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서부터 해가고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그래 놓고 10%서부터 해서 50%까지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과세 금액이 증여재산 가격에서 공제 뺀 게 7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7억에 대해서 5억에서 10억 사이 있으니까 30%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7억을 다 쪼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에 4억, 1억에서 5억에 4억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에 5억에서 7억까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30%에서 다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1,000만 원, 9천만 원, 2억 4천만 원, 10억 4천만 원은 그 전 단계까지 그렇게 다 더해 놓은 걸 갖다가 거기다 앞에다가 놓은 거니까 그 금액에다가 초과되는 금액에 그 세율을 적용해서 더하시면 예, 요 원래 납부해야 될 그 세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 더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면 요새 그 부모님들이 증여를 갖다 할 때 결혼한 분들한테는 자녀들한테 증여한 경우도 있지만 자녀 플러스 며느리, 자녀 플러스 사위한테 증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손자, 손녀 여기까지 확장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쌓아서 과세를 갖다 하는데 사람을 쪼개게 되면 이 사람한테 할당된 부분만 가지고 별도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높게 쌓여있는 부분을 다 내려앉혀 가지고 세율을 갖다 적용을 갖다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위나 며느리 이런 쪽으로 해서 증여가 되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 상속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갖다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증여를 한 후에 10년 안에 만약에 증여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합쳐서 정산을 갖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5년 안에 그 5년간만 합산을 해요. 그래서 5년이 넘어가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효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세 효과까지 감안을 갖다 해서 사실은 이제 증여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자, 부담부 증여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계산을 갖다 한번 비교를 갖다 해보죠. 예. 그래서 그 증여재산 가격이 한 13억 9천 정도가 되고 채무액이 한 5억 5천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단순 증여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갖다 했는데 중과가 적용이 될 때,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일반세율을 갖다 적용했을 때 세금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해보게 되면 단순 증여를 갖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4억 한 1,200 정도가 되겠네요. 대납을 안 한다. 대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갖다 대신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갖다 대신 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6억 7천짜리로 세금이 확 늘어나요. 그렇죠? 세금에 세금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억 6천 거의 200 정도가 되네요. 대납을 해주면 4억 6천 거의 300 정도로 가는 거고. 자,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일반세율이 된다? 그러면 한 2억 6천 거의 300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납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3억 6천 430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얘기의 시사점은 뭘까요? 그렇죠? 중과할 때 부담부 증여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반세율이 적용될 때 부담부 증여를 실행해서 넘겨주는 게 세금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유예 기간 내에 증여를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앞서서 다시 중과 대상에 돌아왔을 때 했을 때보다는 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됐을 때 했을 때보다는 세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그런 증여 시기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현장에서 이 저가양도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등기부등본을 갖다가 막 띄워보면 기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가격이 낮은 금액들이 나왔죠?
현실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보통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저가 양도라는 걸 갖다 할까라는 부분인데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가액이 그냥 온전한 시세대로 평가가 돼가지고 이제 산출을 갖다 세금을 갖다 산출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저가 양도를 갖다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갖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내려앉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 증여를 갖다 해주고 그 금액으로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표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할 적에 두 가지 관점을 갖다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저가로 사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싸게 샀으니까 싸게 샀다라는 거는 뭔가 증여를 갖다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싸게 팔았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싸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싸게 팔면 된다. 예. 양도세 문제는 고려 안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 지금부터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판단 기준은 30%하고 절대금액 3억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일어나는 게 보통의 경우니까 그거를 한정돼서 보게 되면 자, 30억하고 3억 원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쓰셔야 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 판단할 때 썼던 그 금액까지는 빼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이다. 10억이면은 30%면 3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절대금액도 3억이고 둘 중에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빼면 7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억으로 팔았다. 그러면은 7억에서 더 떨어졌으니까 이 1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더 저가로 양도할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0%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쓰셔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어떠냐? 요거 설명을 갖다 안 드렸었네. 양도세 측면에서는 기준점이 더 높아요. 30%가 아니라 5%예요. 5%. 또는 3억 원. 그러니까 30% 정도 내렸었으면 당연히 5% 벗어났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거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증여하고 달리 그 대가에서 대가 지불한 거에서 그러니까 7억을 아까 예로 들어가서 10억에서 7억으로 팔았어요. 6억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7억까지가 기준점이었는데 더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양도세 쪽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다 시가 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범위를 갖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10억 원에 대해서 바로 7억 원에 6억 원에 팔았는데 10억 원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10억하고 6억하고 차이에서 추가적으로 잡아갖고 세금 부과를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좀 그 증여 쪽 관점하고 양도세 관점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런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갖다 증여세 신고는 뭐 대상이 아니니까 안 하겠죠. 예. 근데 양도세 신고는 그렇게 시가로 잡아가지고 신고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로 가액을 갖다 잡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 가액은 일단 매매 사례가액하고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액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갖다가 받는 부분도 체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사례가액보다 보통의 경우 감정가액이 조금 더 낮아요. 예, 그 얘기는 좀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정가액 안 해놨을 적에는 이 근처에 가장 행위를 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그 가액의 기준이 되게 되는데 그 가액이 높은 가격이 나와버리게 되면 내 의도하고 달리 더 많은 세금을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갖다 할 적에는 항상 저희는 감정을 갖다 하고 그 감정가액에 맞춰서 모든 부분들을 갖다 진행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매사액가액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갖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미리 얘기는 해놨지만 자, 증여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억짜리를 갖다가 만약에 7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10억 원에 30% 3억 원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 3억 원 범위 내에서 썼으니까 문제 없다. 근데 7억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긴다. 자, 양도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억 원에 5%, 9.5억 원하고
그 5천만 원에 빼니까 9.5억 원 하고 그 다음에 3억 원을 뺐을 때 그 둘 중에 이제 10억 원에 5%인 5천만 원하고 3억 원 중 적은 금액 따져보게 되면 9.5억이 그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에서 썼으면 괜찮은데 그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과세는 10억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여세 쪽에서는 문제 범위 없는 범위 내에서 생겼는데 양도세 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양수를 갖다 했을 때 나중에 처분을 갖다 할 적에 양도가액이 그 취득가액이 낮아져 가지고 양도세를 갖다 더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왜 할까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보통 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주택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중에 처분을 갖다 할 적에 비과세 요건을 갖다 갖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받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취득가격을 낮게 썼던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걸 갖다가 좀 사용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가액이 12억 원 이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도 양도세 부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좀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을 적에도 이런 경우, 이런 사례들 갖다 많이 활용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적게 나오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반드시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맞춰서 진행을 갖다 하되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갖다 할 적에는 나중에 처분할 때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양도세 부담 문제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낮게 써진 만큼 양도세 추가 부담 문제는 생긴다라는 것 갖다 기억을 갖다 하시고 선택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하셔야 될 거다. 이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갖다 해보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 때문에 고민을 갖다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좀 더 기다려볼까. 과세되는 금액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2022년 12월 말자까지 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23년 1월 1일서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표 기준이 시가로 전환이 된다. 그 얘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떨어져서 증여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하고 과표가 시가로 바뀜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효과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게 유리할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계산을 갖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쯤에 증여를 할 분은 증여를 갖다가 하시고 나는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법상으로 보게 되면 단순 증여는 그 부분을 갖다 고민하시면 되는데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문제가 걸려져 있죠. 양도세는 내년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아닌데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 5월 10일서부터는 중과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부담부 증여를 실행했을 때 아까 사례에서 봤다시피 중과 문제에 걸리게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지나쳐서 나중에 이 정부가 전부 다 중과 제도를 갖다 풀어 제낄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갖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조언자 입장에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민의 포인트가 뭔지를 갖다 기억을 갖다 하시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여를 갖다 할 건지 매도 시장으로 끌어낼 건지 그런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주셔야 될 거다. 요 말씀을 갖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